퇴직 이후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TV를 켜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일상이 반복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오늘은 74세 이모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감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씨는 평생을 자영업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죠. 퇴직금도 없었지만 일 자체가 그의 삶이었고 거래처와 직원들이 곧 친구이자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70세를 넘기자 기계도 몸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집에 머물게 된 첫날, 그는 처음으로 일하지 않는 하루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생각보다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일할 땐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보려 했지만 아내는 당신은 그냥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이렇게 느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공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묵묵히 하늘을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내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나처럼 어디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공원을 돌았습니다. 벤치를 옮겨 앉고 걷고 또 걷고 하루에 몇 번씩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자신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기분. 회사도 가정도 사회도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공허함. 이 씨는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다. 70개가 넘던 이름들 중 반 이상은 거래처였습니다. 친구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이를 매개로 맺은 관계였던 겁니다. 그는 말했다죠.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은퇴란 정말 자유일까? 아니면 소속을 잃은 상태일까?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엔 이제야 내 시간이 왔다며 웃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대부분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 나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체성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던 사람이 그 역할을 잃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현상이죠. 이때 가장 위험한 건 자존감 붕괴입니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회와의 연결을 끊게 되고 고립은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무료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의 하루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점심은 대충 라면 한 그릇, 오후엔 공원 산책, 저녁엔 TV 앞 소파. 그가 표현하기를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멈춰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환점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매일 마주치는 노인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오늘도 한 바퀴 돌았어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둘은 매일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옛날 일, 요즘 뉴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둘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가끔 커피도 마셨습니다. 이후 그는 걷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공원에 오는 사람 중 몇 명이 자연스럽게 합류했고 하루 한 번씩 함께 걸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속할 자리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거창한 계획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한 사람과 말을 섞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관계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후 심리적 공허감의 70% 이상은 사람과의 단절에서 비롯되며 이 단절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관계의 복원이라고 합니다. 이 씨의 사례처럼 공원에서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의 복귀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우리는 종종 뭘 해야 할까라는 질문만 던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입니다. 삶의 의미는 활동이 아니라 관계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상에 이름을 붙이세요.
그저 걷는 게 아니라 산책 모임, 그저 차 마시는 게 아니라 오전 커피 약속이라 부르세요. 작지만 이름이 붙은 행위는 나의 존재감을 되살립니다. 둘째, 하루의 리듬을 만드세요. 퇴직 후엔 시간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정하지 않으면 하루가 금세 무너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한 가지라도 의도 있는 행동을 반복하세요. 그것이 곧 나를 지탱하는 질서가 됩니다. 셋째, 관계를 위한 용기를 내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어색하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멀어질 땐 자연스럽지만 회복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부터 인사하기, 먼저 안부 묻기 같은 작은 용기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외로움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좌표를 다시 세우는 시작입니다. 그 물음 끝에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씨는 요즘도 매일 공원을 걷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걷는 길은 같아도 마음의 길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젠 공원이 내 일터 같아요. 출근하듯 나와서 사람들과 인사하니까. 은퇴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입니다. 사회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다시 세상 속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 초대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내일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여유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은퇴자들에게 여유는 종종 불안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갑자기 비워진 시간과 역할의 공백은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은 단지 생계를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나를 세상 속에 증명하던 무대를 잇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공원을 돌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히 길을 잃은 노인의 독백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은 인간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그 모든 무대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더 이상 나를 찾는 전화도 없고 필요로 하는 자리도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와 명함은 한때의 껍질이 되어버립니다. 남은 것은 나 자신뿐인데 그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바깥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유를 부여받는 순간 오히려 방향을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첫 2년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20년의 감정 곡선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런데 2년 동안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하루가 길고 대화가 줄고 사람의 얼굴보다 TV 화면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공원이나 복지관, 도서관이 새로운 일터가 되지만 그것마저 목적이 없는 방황일 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 질문은 철학적인 사유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는 일, 내가 보내는 시간이 누군가에게 필요할까? 이런 물음이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조금씩 세상과의 접점을 줄여갑니다. 전화를 걸지 않고 만나자는 약속을 미루고 누가 자신을 부르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고독은 그렇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 낯선 자신을 보게 되죠. 활기 없는 표정, 줄어든 대화, 멈춘 시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은퇴는 직장에서의 퇴장이 아니라 관계로부터의 퇴장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재능이나 자산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려는 의지입니다. 매일 공원을 돌던 74세 이 씨가 그렇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산책이었지만 그에게 그 길은 복귀의 길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섞고 걸음을 나누는 순간 그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인간에게 진짜 치유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회복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의 발견입니다. 과거의 직업적 역할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생활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벗이 되는 것, 동네 모임을 챙기는 것,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는 것, 심지어 하루 한 번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마지막 끈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세 가지를 꼭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회적 연결, 둘째는 일상의 구조, 셋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구조는 규칙적인 루틴 속에서, 자기 효능감은 작더라도 스스로 해내는 경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인간은 고립되고, 고립은 건강보다 먼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공원을 돌며 스스로에게 묻던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이 세 가지의 결핍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은퇴 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외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목적이 아닌 움직임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곧 관계의 신호이자 자신을 세상과 잇는 통로입니다. 그 걷기가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삶은 다시 온기를 되찾습니다. 결국 은퇴는 사라짐이 아니라 재정의의 과정입니다. 사회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내가 나를 다시 불러야 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침 산책가로, 누군가는 동네 도서관 큐레이터로, 또 누군가는 손주와의 시간 관리자로 스스로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그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할은 거창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씨의 하루는 여전히 단조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을 루틴이라 부릅니다. 오전에는 공원을 돌고 오후에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저녁엔 책을 읽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는 연결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 발걸음이 나를 세상 속으로 데려다줘요. 멈춰있던 내가 다시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역시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인생 후반기의 해답은 거창한 철학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갑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 이후의 진짜 과제는 이를 잃은 이후에 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의미를 만들고 작은 루틴을 꾸리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만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원을 돌며 묻던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